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언급을 했긴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미국 시장의 개화에 대해서 좀 한번 특집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미국 시장은 정말 다르다. 이제 2차 전지 날아간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어그로성 제목도 썼긴 했지만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미국 전기차 시장 본격적인 개화를 한다. 미국 시장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보통 유럽 시장을 주로 했었지만 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은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먼 미래로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LFP가 아무리 계속 이렇게 디벨롭이 되고 확장을 하다 한다라도 이런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미국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이 BBB 법안의 통과 직전에 이런 모멘텀이죠. 이게 김철중 의원님께서 미국 EV 보조금 지급 시 수요 영향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반기 유럽을 좀 비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사실 밑에 보시면 이 미국 그래프입니다. 미국 어, 전기차 침투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바탕으로 하고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미 침투율이 5% 이상씩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돈을 더 지급하고 안 하고는 뭐 미국이 아무리 세계 제1위의 선진국의 소비 시장이지만 보조금 하고 나서 훨씬 더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게 보시면 유럽 EV 보조금 확대를 하자마자 막 이렇게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침투율이 6개월 동안에 4%에서 14%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당연히 1월 달에 초반에 떨어지고 이제 보통 전기차는 연말에 많이 나가죠. 그래서 또 1년 6개월 사이에 3.9%에서 20%까지 한 방에 올라갔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지금 5% 수준이지만 1년 내에 10%대로 급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보조금입니다. 제가 BBB 법안에 대해서는 제 영상 히스토리를 보면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2차전지 다루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루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사실 근데 뭐 이렇게 더 붐업을 시키는 것에 확실한 뭐 주사 같은 그런 개념인 거고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은 시장이 다르다라는 구조입니다. 미국을 보게 되면은 미국 2022년도 5월까지 미국 자동차 판매량 탑 11입니다. 다 보면은 F 시리즈, 실버라도, 램 픽업 트럭 1위가 포드, GM, 스텔란티스 뭐 이런 거고 테슬라가 SUV로 이제 붙었고 이게 다 지금 나머지 애들은 다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포드, GM 다 스텔란티스니까 다 그냥 전통적인 내연차예요. 완전 이거 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해머급으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픽업 트럭입니다. 얘네들이 보면은 얘네들만 해도 한 종류의 한 모델에만 20만 대씩이나 기본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번에 나온다는 겁니다. 포드하고 GM께 F 시리즈하고 실버라도께 픽업 트럭이 전기차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여태까지의 이런 어설픈 뭐 GM 뭐 볼트 막 이런 뭐 여기에 전체 라인업이 한 20종류 있는데 한두 가지의 작은 게 아니라 베스트 셀링 카드에서의 대표적인 것들을 출시를 한 것이어서 전기차로 출시를 한 것이어서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예전에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작은 방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큰 그림들을 조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 픽업 트럭은 15%에서 20%까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좀 줄고 이제 CUV도 늘어나고 픽업 트럭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내연기관차 판매 상위 모델 특히 이런 나머지 애들은 좀 뭐 종류가 많지만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이 베스트 셀링카들이 한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나에 당 5%씩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모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옛날 자료들이에요. 옛날 자료들인데 이제 각광을 받고 지금 기다려왔던 시장들이 저희가 막 LFP가 괴롭히고 있다 한들 미국 시장만 개화되면 미국 시장만 개화되면 이렇게 기다려왔지만 이런 것들이 개화되고 있어서 지금 언급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리비안, 포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쉐보레, 램 이렇게 다 있는데 얘네들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터리 용량이 보통 테슬라 3가 뭐 70kWh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뭐 장난 아닙니다. 쉐보레 실버도 200입니다. 200. 200에서 다 기본 저희가 기존의 전기차라고 일컫는 것들이 70kW 정도 킬로와트셨는데 대부분 다 2배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곳이 제일 강조 여기 한번 해야 됩니다. 강조. 요거 용량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메모지를 좀 해놨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계산을 해보면 이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을 계산해보면 이게 총 톤수와 뭐 이런 킬로와트시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번에는 70kWh가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 130kWh의 평균 대수에 맞춰서 공급을 한 거예요. 그 대수와 용량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이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 미국 시장이 이제 배터리 수급은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나오는 족족 얘네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거는 다들 아시는 걸 거예요. 25년 내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된다. 그 안에 부품들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들이어야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준다.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오늘 하고 싶은 본론으로 좀 먼저 들어가고 조금 중간중간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큰 그림들 기억하는가 하고 말씀드릴 수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크기와 총 누적 킬로와트시를 비교해 보겠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이 정도, 유럽 시장이 이 정도, 중국 시장이 이 정도라고 보면은 근데 지금은 사실 중국 시장이 완전히 전체 전기차 시장의 6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 전기차의 이런 생산 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전체 등록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연차 플러스 이게 미국, 뭐 중국, 유럽이라고 하면은 제 이 그래프는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중국이 뭐 지금 전기차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유럽도 꽤 많이 와 있고 침투율이 미국은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미국은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 수준을 맞출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만 대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유럽도 중요하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은 100kg, 여기 100만 대라고 치면, 예를 들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는 배터리가 200만 대의 분량인 거고, 얘네도 중국은 조그만 데니까, 뭐, 80만 대의 분량인 거고, 유럽은 뭐, 주에 섞여 있다고 치면, 100만 대의 분량인 거고, 이 시장 자체가 미국이 배터리는 제일 많이 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대수 시장 크기이지만,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똑같은 생산을 전기차로 한다는 가정하에면, 지금, 이 미국의 시장이 이런 픽업 트럭으로 인해서 평균 배터리 사용량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은 뭐 이미 많이 개화돼서 얘네들은 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신장률이 50% 60%씩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더 디벨롭 하고 있는 거지만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미국은 거의 다 JV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3사들이 대부분 제 위에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뭐 지금 여기 JV를 뭐 GM하고 하고 포드 SK하고 하고 스텔란티스 둘 다 하고 뭐 토요타 혼다 LG하고 하고 리비안 SK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JV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량 대비 다 2배의 캐파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포드와 뭐 GM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드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하면 1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뭐 SK온의 캐펙스 자본을 보면. 근데 이 두 배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1 플러스 1 투자씩 한다는 거죠. 반은 SK가 투자하고 반은 포드가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배터리 입장에 보면은 두 배의 캐파를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배. 이게 자기 몸집에 두 배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다 지금 다 전 세계 시장 보면은 JV 만드는 거 다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미국 JV 같은 것들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자기 자체적으로 배터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요거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야 그러면 뭐야, 셀캐파들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1 플러스 1이니까 50% 지분이니까 당연히 이익도 50%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셀 회사들은 이렇게 50%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 회사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재 회사들은 이 1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캐파의 소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대로 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GM에 납품을 하는 거는 뭐 GM 같은 LG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익의 반을 가져가는 거죠. 그 배터리 생산하는 거에. 그런데 이 소재 회사는 LG화학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 볼륨이 두 배, 그 각자의 조인트 벤처에서 온 캐펙 투자의 2에 해당하는 이 소재를 납품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약간 숨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기에 보시면 미국은 또 두 배인데다가 캐펙스 지금 50% 조인트 벤처에서 우리가 또 두 배입니다. 그러면 총 4배 뭐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뭐 산수 같이 하면 4배의 시장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재 회사들은.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을 잡는다가 미국 시장 밑에 소재가 엄청난 것이다. 그럼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배터리는 수주 산업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이게 보통 이런 피크아웃 논란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보통 뭐 반도체 주문 같은 거 했던 거를 막 오더컷이라고 하죠. 이제 주문을 일부 취소를 하는 거. 우리가 미래에 좀 불안해. 이런 것들이 좀 취소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오더컷인데, 오더컷이 나오면 분명히 이거는 주가든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배터리는 전혀 오더컷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랄까 이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리세션으로 간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일반적인 소비자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전에 그러면은 야 셀 말고 소재 회사만 좋네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셀 회사들도 좋은 점들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기를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전체의 이게 뭐 예를 들어 LG 엔솔의 수익성을 보게 되면은 물론 전가를 하지만 이런 것들의 일종 가격 전가에 래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곧바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뭐 분기나 월 단위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극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원자재가 한다고 하면은 셀 회사들은 수익이 이만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전가를 이제 다 했어요. 그래, 어쨌든 최대한 많이 가격 전가 해줬으니까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원자재 값이 좀 빠졌어요. 이게서 좀 더 조그맣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원자재 값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이만큼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이 이익폭이 요거 1 나왔었다고 하면 이 원자재 값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사오는 값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2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 전기차 OEM들도 그 수익을 당연히 향유하려고 하겠죠.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런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익의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배터리 셀 회사들과 이 OEM 업체들 간의 이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레깅 효과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이 3분기, 2분기 때 말고 3분기 때 이제 소재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넉넉 잡아서 보면은 4분기가 더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셀 회사들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진짜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늘 애널리스트 분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제가 옛날에 예측을 했었던 건데 이런 시장이 또 오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한번 다시 또 원론으로 들어와서 GM은 나왔어요. GM은 포스코 케미칼과 LG 화학이 하는 걸 나눠 갖는 걸 나왔어요. 6대4 정도로 하는 걸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드는 포드 양극재는 또 어떻게 포드도 또 JV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있으면 이 포드 물량을 대부분 이만큼을 뭐 합작회사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한 60 정도를 SK온 이상이 글로벌에서 가져간다고 보면은 또 엔솔도 30% 정도 가져가는 그 그림인 거죠. 뭐 여기에 또 CATL도 있지만 전체 100은 제가 넘게 그렸지만 어쨌든 포드도 물량도 LG도 가져가고 SK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양극재는 누가 할 거냐는 거죠. GM도 지금 보통 일반 어, 준중형차의 배터리 캐파랑 달리 엄청 큰 캐파를 130kW 평균 130kWh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포드도 라이트닝 시리즈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SK 밸류 체인에서도 양극재를 누가 합니까? SK 밸류 체인 에코프로뱀이죠. 얘는 SK 에코프로뱀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합작 회사도 하지만 거기다 포드 일부 물량은 또 엔솔이죠. 엔솔은 또 누가 아닙니까? 엔솔 쪽은 또 이게 SK LNF하고 레드우드 쪽이 가져갈 수 있다. 또 스텔란티스는 또 어디 가져요? 이것도 스텔란티스도 얘네 둘 다 합작이잖아요. 다 LG화학도 좀 하겠고. 근데 지금 GM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완전히 그냥 GM에 이제 다 풀캡 팔아 보면 되고 스텔란티스나 포드는 나머지 양극재들이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결국은 이게 뭐 지금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어차피 지금 다들 풀캐파로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양극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도 다 풀캐파로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차별점이냐? 누가 더 이윤을 먹느냐 싸움이에요. 지금 이제 증설 계획은 어느 정도 뭐 25년까지도 LNF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잖아요. 이제 LNF도 이제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똑같은 어 톤수는 하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이윤을 더 먹느냐 싸움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기술력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선점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기술력을 누가 90% 하이니켈 하고 누가 96% 하고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가 보통 그 LNF가 테슬라한테 14% 주는데 나머지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밖에 못 받는다든가 하이니켈 양극재는 더 많이 받겠지만 뭐 이게 전체적으로 뭐 하이니켈 양극재를 뭐 15% 이상씩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뭐 나는 못 먹어서 아쉬워 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다 먹는 지금 풀캐파로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묻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게 이익률이 더 크냐 이 싸움이니까 저희는 뭐 최소한의 똑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이런 수익을 올려야 되는 사람이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 누가 이윤을 더 먹느냐 싸움에 접근을 하시는 게 이 주가의 차별화의 포인트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술력이 좋은 두 양극재 기업들이 좋겠죠. 물론 뭐 포스코 캐칼이 안 좋다는 얘기 전혀 아니고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도 좋습니다. 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어차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오늘 좀 이 주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마침 옛날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 보면은 BMW 이게 요즘에 금양 그 이사님께서 이 브리핑 해주신 자료인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BMW i4는 조그만하니까 80kWh, GM 와 대단합니다. 200kWh, 현대 거 이거 조금 아쉽죠. 87, G80, 포드 135, 와 이거 대단합니다. GM, 캐딜락 100, 리릭 100, 107, 뭐 아이오닉은 조금 아쉽죠. 실버라도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큰 픽업 트럭의 탑재 용량이 커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 있다. 심지어 이런 큰 애들은 LFP 못합니다. 아무리 얘네들이 용량 해왔자 여기에다 지금 다 배터리 막 이렇게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얘네들도 제로백들이 막 다 힘들이 엄청 좋아야 되는 3, 4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대형차들이. 그래서 뭐 LFP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잽도 안 되고 더더욱 이런 큰 용량의 시장에는 잽도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짧게 하면은 또 좋아하시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 한번 이렇게 편히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지금 테슬라도 거의 뭐 900 가까이 많이 와서 저한테도 제가 500 후반대 600대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조금씩 힘들어 하면서 많이 샀지만 이렇게 큰 수익을 또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입니다. 누가 똑같은 시장 환경에 있어서 누가 제일 많이 수익을 올리냐 이 싸움입니다.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참조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수익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홍보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